지금으로부터 30일만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금융권 재직자보다 주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이 되실 거라는 거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이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견의 TV입니다. 오늘은 테크인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거래량이 한 1000주 좀 넘게 터졌어요. 거래 대금 보시면 6342억 정도 터졌고요.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매출 보시면은 감소하고 있죠. 그죠? 단기순이 줄어들고 있죠. 적자들 중간중간 분기에 나오면서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난시적자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퍼가 당연히 매출이 나지 않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고요. BPS 자체 주당 청산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배당은 이거 주는 거 사실상 뭐 도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해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요주주 보시면은 보유지분 24% 정도 테드주가 6인이 가지고 있고요. 삼성자산운용이 8% 정도 가지고 있고 자사주 이렇게 있네요. 사업의 개요 보시면 당사는 2002년 설립이 되었으면서 반도체 전 분야 검사 장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검사 장비로 디스플레이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매출액 자체가 감소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수주 장비 자체가 디스플레이랑 이런 것들 반도체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있고 수주 잔고 금액은 너무나 아쉽게도 94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매출액 자체가 떨어지는 거는 왜겠어요? 검사 장비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라고 봐도 우리가 이상하지 않은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익적인 부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주당 이익은 뭐 지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시가 안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반도체 레버리지 요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코덱스라고 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ETF를 만들고 어쨌든 그 매수를 하는 주체는 개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도덕적인 부분에서 좀 훈계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포트 편입을 진행을 했을 때 좀 적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종목은 조금 더 이제 벗어나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크게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자산운용 ETF에서 테크윙이 이제 포함된 주요 펀드는 대략적으로 3.1, 뭐 3.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두 개에서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그런 회사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삼성 코덱스 ETF는 지금 이제 화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수료 수입이 엄청나요. 보시면 ETF 찾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전부 조방원, 뭐 국장 맛집, 배당 맛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잘 쓰고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유형별 보시면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선택지를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패시브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적자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지수를 갖다가 꾸준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주가 자체가 빠질 때는 이탈하는 것도 가장 먼저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편입에 대해서 뭐 고려를 하다 보면은 이런 적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긴 하지만서도 그렇지만 이 ETF에 수급이 몰리니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에서야 증시가 오르니까 반도체 레버리지 올리고 내일에서는 증시가 떨어지면 반도체 레버리지 팔고 반대로 뭐 인버스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뭐 보유율, 외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데 기관 이런 것들 전부 다 ETF 관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게시글 한번 보면 여러 가지 글들 있죠. 뭐 ETF 여기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주 여러 액티브 ETF가 펀디고 종목 리밸런싱 하는 시기에 테크윙은 코스닥 추정과 성장성을 감행하면 당연히 담아야 되는 대표 종목으로 예상이 된다. 뭐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는 부분인 건데 사실상 체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현명한 상승이잖아요. 상승을 했을 때는 ETF가 유리하지만 지금 어제도 보셨을 것처럼 이제 폭락 한번 나오면은 이것도 박살 나는 거죠. 그런데 제 경험상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면은 다음날 그 다음부터는 마무리는 무조건 폭락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ETF가 과연 자금이 남아날 것이냐? 아니겠죠. 아래쪽에서부터 수익을 받던 사람은 청산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이 자금도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자, 이런 것들도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승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하락적인 부분에서 경고를 드리는 거다. 외인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았다. 이 정도면 마이크론하고 거래 튼다는 보증 슈퍼인데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마이크론하고는 여기에 수주 잔고 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거래 튼다는 게 아니라 거래 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가 급등 가자, 팔지 마라, 후회한다. 유가 급등이 되면은 여러분들 반도체를 갖다가 수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를 갖다 결국 수입을 해서 쓰겠다는 게 뭡니까? AI인데 유가 급등하면 AI에 대한 전력 부분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가 있겠나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수요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검사 장비 역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종목 중에서 유일한 상한가다. 상징성이 있네. 그렇습니다. ETF가 역시나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유입을 했고,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유사 투자 자문이나 아니면 리딩방에서 분명히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죠? 자, 기사 한번 볼게요. 반도체 쌍두마차 휘청했지만 잘 버티는 소부장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전닉스 급락장 견뎌서 주목하고 뭐 이렇게 메모리 사이클 지속 관측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에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슈퍼사이클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90에서 95%가 이미 붕괴되고 있다고 하죠. 왜? 매출이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미나이나 그 다음 그 챗GPT 원래는 유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유료보다는 무료를 많이 늘려주고 있고 유료로 유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왜겠어요? 경쟁 심화가 되고 매출 자체가 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땐 반도체 ETF에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죠. 수익일 때 청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뭐 새로운 칩이 나오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최고 사양으로 컴퓨터를 쓰지는 않잖아요. 챗GPT 역시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AI 역시도 뭐 한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설비를 굳이 최고급으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따라오게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 투자자의 상위권과 다수의 언론 자문 그리고 고등학교 임직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 다수의 전문직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견의 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테크닉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야, 과거에 매출이 났을 때의 시점이 여기 있었는데, 적자폭이 이어지니까 바로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소부정제 타고 올라갔다가 ETF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럼 적정 주가는 당연히 요 아래 구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분들 당연한 거고요. 요 부분이 매출 날 때니까 매출 나지 않았을 때는 요 부분에서 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적어도 50%까지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용인 공장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SK 하이닉스 기존에 있었던 거,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점점 공장을 늘리기 때문에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자체가 뭐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뭐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검사 장비가 꼭 테크닉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본다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요.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테크윙 종목 분석 요약을 해보면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티브 ETF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액티브 ETF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이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선별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한 편입과 편출을 갖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원래 모든 ETF가 패시브 있죠. 패시브라는 거는 지수 추정을 하면서 따라가는 부분이 강한 건데 지수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액티브가 나오면서 이게 펀드 매니저의 성과와 결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좋지 않은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로봇 테마주. 거기에 보시면 뭐 뉴로메카, 그죠? 로보티즈 뭐 이런 것들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데 그냥 뭐 싸그리 다 섹터에 모아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밀어서 올려버린다. 근데 결국엔 이걸 갖다가 누가 손해를 봅니까? ETF 이용자나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추세 매매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걸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삼성자산 운영은 계약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적정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편입을 시키거나 편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펀드 매니저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그런 직종이 하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요. 뭐 저 역시도 어떠한 그런 공유 종목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펀드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저는 이제 적자 기업을 넣지 않잖아요. 적자 기업을 넣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검사 장비가 만약에 잘 되었다라고 하면은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는 게 맞을 건데 아직까지도 적자에 헤매이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도 경쟁력을 조금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잔고 남아있는 게 94억 정도고 이 부분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결론으로 나올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의 2조 뭐 5천억이 돼가는 요런 매출액 이거는 사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빠진다고 하더라도 1조 2,500이죠. 이것도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말고 ETF, 액티브 이런 거 말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적자가 없는 그런 종목들로만 편입된 전체적인 ETF를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경호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구글 멤버십이나 아니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편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 하루에 뭐 2,000원, 3,000원 요 정도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액티브 ETF가 수치해가는 뭐 1% 비슷하거나 아니면 혹은 더 적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 후 폭락 후 급등은 다시 한번 폭락이 불러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주식 채널 차단하고 주식 구별이 문 열어와